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규제 정도가 역대 최고라고 들었는데, 자, 과연 어떤 정책인길래 이제 사람들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어떤 정책인지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월 17일에 나온 규제는 이제 앞서 5월 11일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과 이어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5월 11일에 나왔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점 포커스가 지방의 공공택지에 대한 제한, 그래서 이제 전매 제한을 하다 보면 청약시장에서 피거래 자체를 좀 이제 차단시키는 그런 쪽에 중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6월 17일에 나왔던 거는 어떤 갭 투자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전세대출 제한, 그리고 무주택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가장 큰 논란이 많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현재 무주택자인데 전세를 살고 있죠. 그런데 새로 규제 지역으로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살던 전세 대출 자체가 이제 회수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이게 회수된다고 하면 1주택자, 그냥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제한이 걸리는 거고요. 3억 원 이상은 무조건 이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이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그 전에는 보통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저희가 투기 수요로 보지 않았죠. 그 이유가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이제 다른 새로운 주택, 신규 주택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그 지역의 주택을 먼저 매입을 해놓거나 청약이나 분양을 받아놓고 그 시기가 돼서 제가 입주한 다음에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이거는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거주지만 어떤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이거는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어떤 세금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실거주인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게 6개월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생겼던 거죠. 왜냐하면 기존 주택이 만약에 지방에서 실제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네. 지방에 있다가 직장이 서울로 경기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에 주택을 내놓고 서울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아니면 사실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서울 경기권은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신과 구의 구별 자체가 크지 않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과 좀 구형 주택의 이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구형 주택에 만약에 살다가 서울 경기권으로 이사를 오려고 집을 내놨는데 6개월 이내에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닥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실수요자일 경우에 나는 투기 수요가 아닌데 어쨌든 정책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논란이 또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서울 이제 시내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2년 이상 실거주자만 입주권이라는 그 어떤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것 자체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서울에서 2년을 다 실거주를 채우지 못하고 집을 매입을 해놨다가 만약에 지방에 발령이 났다거나 아니면 지방의 어떤 일 때문에 잠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여기를 비워두고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세입자의 기간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전세 살래요 하고 전세를 살다가 1주택만 갖고 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입주 요건,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실거주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세를 줬던 세입자들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소급 적용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다음 달이다. 그러면 실제 이제 1년 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를 한다 치더라도 그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주택자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도 지금 이 617에는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실거주하거나 실소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란이 좀 커져서 이 규제가 나온 이후에 청와대 게시판에, 청문 게시판에 이제 글들도 여러 개가 올라오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617 부동산 대책과 이제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정부가 이제 투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 갭 투자를 주 타깃으로 잡는 이 정책이라고 했는데, 자,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실사용을 목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 우리가 좀 보완을 하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쪽으로 좀 보완이 될 건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논란이 많이 일었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뭐 보자면 일단 전세대출,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무조건 회수당한다. 이제 그 어떤 세입자가 있는 기간에도 뭐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회수 기간에 대해서 일부 어떤 상황을 정리해 놓고 유예시키겠다. 아마 이 그 유예가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실제로 보완책이 발표가 돼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뭐 유예시켜 주겠다. 혹은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네. 주택 규제다. 그러니까 어떤 연립주택 혹은 뭐 다세대나 다가구나 다중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규제에 포함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보완책이 나오면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나 다가구는 이 기존 그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도 시사한 바가 있고요. 지금은 어떤 투기 수요,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쪽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연립이나 다가구, 다세대는 좀 예외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풍선 효과로 다세대나 다가구 쪽으로 이게 또 투자 수요가 옮겨 붙은다면 뭐 추가적인 규제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